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7월 8일 방송이고요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.24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반면에 0.90%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우세한 이 흐름은 당분간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코스닥은 정말 중요한 저항대인 요 이제 770포인트 정도 넉넉하게 잡고 보면 되겠죠.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흐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. 혹시 여기를 좀 깔끔하게 돌파를 해놓고 예전에 방송에서 정말 많이 언급 드렸던 건데, 어떤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요거를 뭐 살짝 그냥 하루 돌파했다고 해서 이거를 돌파로 보고 어떤 비중 베팅이 들어간다든지 하시기보다는 돌파를 해놓고 이 770포인트에 확실히 안착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하시거나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 같은 경우도 살짝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시키는 척 했다가 밀어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. 예를 들어 폭락이 나오기 전이었던 요때도 이 어떤 고점들을 차분차분 계속해서 이제 넘겨가는 과정이었고, 요렇게만 보시면 요 고점을 넘겨서 살짝 이제 안착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 돌파다 라고 보고 뭔가 좀 강력한 확신에 의한 포지션이 잡아질 수도 있는데, 안착이 되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때도 살짝 전고점 넘겨놓고 쭉 밀어버렸고, 그 다음에 이때도 그렇죠. 이때도 전고점을 살짝 이렇게 돌파하는 듯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버렸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재돌파 했지만 여기도 돌파하는 듯 보였지만 쭉 이런 식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, 그러니까 요 구간을 돌파 후에 이거 이제 안착이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. 하루 이틀 이 구간 안에서 머문다고 해서 이걸 또 우리가 안착으로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됩니다. 여기서 비비다가 안착 실패하고 밀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, 이번에도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돌아가 나가는 과정까지 좀 확인이 됐을 때, 그때 가서 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. 그럼 오늘 저희 이제 리딩반 매매한 거 복귀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고요. 지금 수소차 섹터 안에서 일진다이아 풍국주정도 있고요, 유니크도 있고 종목들은 너무나 많죠. 그 안에서 일진다이아가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접근 시도가 들어갔고요. 이때 보시면 요것도 차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차트는 아니에요. 상승과 하락, 그 다음에 이 저항대를 넘겨서면서 상승, 그리고 전고점 구간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지가 일어나죠. 그런 다음에 다시 돌파하는 흐름. 요 관점에서 이제 매매가 저항과 지지를 이용해서 매매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날 이제 꼬리를 빼고 요 정도 가격대 43,500원 이 가격대를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고, 돌파 후에 눌림의 과정에서 잡아갔어도,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돌파 후에 눌림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이 타점에서 접근이 들어가서 기술적 반등을 이제 수익을 냈을 수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이제 돌파까지 확인이 되어진 다음에 43,500원 구간을 돌파했잖아요. 이때 요렇게 이 가격대를 요때 한번 맞고 떨어진 구간을 다시 재차 돌파할 때 관심권에 뒀고요. 이제 수소차가 이때 장 후반에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이 보여서 얘는 돌파 후에 내가 생각하는 지지 구간까지
눌림이 잘 일어나지 않고 바로 좀 갈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 사인이 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요때 절반 정도를 저희가 매수를 하고, 매수한 다음에 바로 좀 시세를 줬었다가 다음날 전체적으로 좀 눌렸었어요.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. 그런 다음에 반등이 오후장에 쭉 나와줘서 종가 뭐 부근 다 와가지고 절반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해봤죠. 충분히 오늘 오전까지 시세가 더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홀딩을 했는데, 오늘 오전에 좀 많이 밀렸고, 특히나 뭐 지수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어떤 저항대 구간에 지수가 있던 게 아니었다면 뭐 굳이 정리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오늘 뭐 이제 양봉 마감은 했지만 장중에는 약간 좀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봤어서, 일단은 리스크 관리상 수익 난 거는 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서요.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 이제 여기서 팔았는데 제대로 털렸죠. 좀만 더 홀딩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, 어찌됐건 뭐 이제 익절로 좀 마무리가 됐고, 다시 좀 눌리면 재접근을 하려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, 얘가 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서 조금 재접근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. 지금 시간에도 나쁘지 않고, 얘는 이러다가 한 번 정도 봉을 뽑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오늘 핫했던 시젠인데요. 시젠도 저희 이제 리딩반이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날 장대양봉 나왔을 때 일단 매도를 하고 눌림을 좀 기다릴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. 근데 뭐 이제 일단은 뭐 차트로만 보면 이런 이제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뭔가 좋은 종목들, A급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이런 구간들을 비교적 잘 지지를 해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비교적 매매하기가 편한데,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제 눈에는 조금 더 하나 정도 더 눌리면 안전한 자리라고 봤어요.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이 구간대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었지만,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살짝 좀 고가권일 수도 있고, 일단 두 번 맞고 떨어진 자리고 세 번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더 저는 떨어지길 좀 바랬어요. 음봉 이런 식으로. 그렇게 되면은 요 정도 구간에서 재매수가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, 저희까지는 태우지 않고 오늘 바로 좀 양봉으로 싸버리는 모습이 나와서 뭐 이제 또다시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정말 역사적인 종목이네요. 바닥 대비 야 정말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일단 뭐 고점 구간까지 돌파를 해놓고 일단은 이제 안착이 되어진 상황이고, 이 종목은 오버슈팅이 한 번 정도 나오고 좀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고 봤고, 저는 오늘 오버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생각보다 그렇게 오버슈팅은 안 나오고 뭔가 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는 보여져요. 다만 15만원 이상의 가격대부터는 좀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무분별한 분할 매수보다는 좀 매매를 하시되, 정말 철저하게 뭐 좀 흐름이 내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자르고 다시 보는 매매가 되어져야지, 요런 고가권에서는 이제 막 흐른다고 분할 매수 해가지고 홀딩하는 전략은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뭐 아무튼 시즌은 흐름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핫했던 뭐 원래도 있던 테마지만 새롭게 좀 급등을 하게 된 이재명 관련주들이고요. 지금 최근에 이제 이낙연 테마주들이 시세를 한 차례 뽑아내고 약간
야권 이제 대선 후보 중에서는 뭐 이제 홍정욱 테마라든지 뭐 윤석열 테마 요렇게 좀 강한 상황이었는데, 사실은 뭐 이제 홍이나 윤 쪽도 뭐 추가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. 다만 일단 저는 이낙연 관련주는 당분간은 좀 재미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. 왜냐면 지금 뭐 독보적인 어떤 그 대선 주자의 느낌에서 그 느낌으로 기대감을 올랐다가 지금 이번에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지지율이 한 20%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. 윤석열 총장이 한 10% 정도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제 야권 이제 대선 주자들 쪽으로 기대감이 확 쏠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, 좀 그렇게 보고요. 이재명, 홍정욱, 윤석열 이렇게 테마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요. 뭐 이제 대선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요쪽이 오르면은 요쪽이 좀 죽었다가 그 다음에 또 요쪽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. 일단 에이텍이 뭐 이재명 관련주로는 원래 항상 대장을 했던 종목이고, 에이텍이 오늘도 역시 대장했고, 뭐 에이텍 TN, 동신건설, 프리엠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종목은 더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이제 상한가 들어갔거나 장대 양봉 뽑은 종목들 한 4종목 정도만 옮겨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이제 뭐 홍정욱 관련주인 KNN이나 뭐 고려산업, 뭐 KNN도 보시면은 은근히 좀 자리를 조금씩 슬며시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보이죠. 전고점 넘겨놓고 요 구간 안에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. 여기서 이제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 좀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겠지만, 여기서 지지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양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낙연 관련주들은 뭐 이제 당분간은 남선알미늄만 봐도 흐름이 완전히 좀 꺾이고 있죠. 범양건영도 오늘 투매가 좀 나왔고 흐름 자체가 좀 많이 꺾였다. 그래서 뭐 윤석열 관련주 서현도 사실 바닥권에서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더라도 한 번 정도 조정을 거치고 가는 모습이 좀 그려지고요. 그 와중에 윤석열 관련주 중에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QR코드 관련주이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뭔가 수렴의 과정을 조용히 거쳐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저도 일단은 추이를 뭐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. 얘가 이러다가 수렴의 어떤 끝 구간에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돌리는 봉이 출현을 하게 되면 상방으로 흐름을 또 이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엔터 3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모습이 좋았죠. 한알령 해제에 대한 뭐 기대감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오히려 뭐 화장품이나 이쪽보다는 엔터 문화 컨텐츠 쪽이 훨씬 더 수혜를 직접적으로 폭발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고, JYP 같은 경우도 뭐 걸그룹 니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저도 이날 방송에서도 여기 전고점 넘겨놓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도 드렸었고, 저도 저희 이제 리딩반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기본적으로 저는 음봉 하나보다는 음봉 2개에서 접근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,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확실히 나타나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되어져서 반등을 먹어야지 라고 좀 생각했는데, 하루 조정받고 이렇게 또 봉을 뽑아내는 모습은 조금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아쉽고, 뭐 일단 3사 중에서는 JYP랑 뭐 SM이 워낙 이제 121선을 막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.
SM도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고 120에서 뚫고 눌림목 살짝 줬다가 가는 패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. 이제부터는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. 121선이 아직도 이렇게 하향 각이고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새 많이 나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121선을 처음 이렇게 한번 뚫어내면 다시 한번 좀 훅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하고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뭐 이치환불도 계속해서 뭐 하루 조정받고 또 가고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, 뭔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치환불 있고요.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토니모리가 여기서 이제 좀 빠져 있네요. 토니모리 있고,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있죠. 한국 화장품 있고,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, 뭐 요 정도 순으로 지금 뭐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데, 이치 환불만 너무 좀 독보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고, 그거를 토니몰이나 뭐 한국 화장품 형제들은 생각보다 너무 좀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이치환불이 혹시 시세가 죽으면 얘네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시세를 내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한 어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는 일단 있습니다. 여기서 얘네들도 윗골이 계속 달리고 있지만 주가는 밑으로 뭐 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아놓고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한 번 더 내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유의 깊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. 최근에 좀 이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뭐 가격적으로 많이 흔들지 않고 추세 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많네요. 넥슨 GT도 최근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5일선 타고 쭉쭉 가버리면,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섹터나 수급, 뭐 기관 수급에 의해서 가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런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들은 이런 조정 구간을 기다리게 마련인데,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뭐 좀 매수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외에 뭐 이제 게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. 그 다음에 그린 뉴딜 풍력 관련주였던 CS 베어링이랑 동국 SNC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.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세를 레벨업하러 가네요. 기준번 뽑고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돌파 그림이 나왔고, 동국 SNC도 사실은 이날 기준봉 뽑아놓고 거래량이 터졌는데, 이 눌림의 조정 박스권 과정에서 거래량도 쭉쭉 이렇게 감소를 하고요. 오늘 지금 뭐 시간에도 좀 뜨고 있고, 아마 내일은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5G 관련주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. 특히나 오늘은 올레는 에이스테크가 대장이었는데 이제 너무 고가권이라서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지 서진 시스템이 봉을 길게 쭉 하나 뽑아내는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서진 시스템은 이제 요정도 가격대 3만 뭐 한 6천원 구간, 5,500원, 6천원 구간 요정도를 훼손하지 않고 이 위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구간이 나올 뭐 가능성이 크겠죠.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들도 뭐 대하TI만 보셔도 사실 또 상장의 흐름이 너무 정직해서 요즘 이제 오히려 최근 장세는 주식을 좀 주식 경험이 없어서,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차트대로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트레이딩이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장세예요. 오히려 주식 경험이 좀 많거나 그러신 분들은 뭔가 좀 너무 정직하게 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한 번씩 거부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얘가 이렇게 정직하게 간다고? 뭐 이런 느낌, 뭐 좀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. 워낙 오래간 매매를 해오다 보면은
뻔히 보이는 자리들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고, 너무 눈에 보이게 움직이는 흐름에서 가지 않고 뭐 페이크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직한 그림이죠. 전고점을 넘겨놓고 딱 지지받고 크게 훼손하지도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. 뭐 이제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대북주를 한 종목 이제 길게 좀 끌고 가고 있어서 매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말았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. 왜냐면 저도 이제 매매를 할 때 무작정 종목과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100%라는 포트 안에서 각 섹터별로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이렇게 편입을 하면서 뭐 테마나 섹터에 대한 분산도 제가 신경을 쓰면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테마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테마에 뭐 비중 100%에 막 3, 40%씩 때려버린다든지 뭐 요렇게는 제가 리딩을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단 뭐 한 종목 대북주가 있으니까 대북주를 조금 제가 소홀히 했다. 왜냐면 이제 저희 포트에 한 종목이 있으니 조금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요거는 조금 놓쳐서 아쉽습니다. 조금 뭐 오버하면 사실은 거저먹는 자리다.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만한 아주 쉬운 자리였다. 차트적으로는요.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언급 드렸었던 수소차 종목들도 자리들이 슬슬 좀 전체적으로 괜찮은 느낌이에요. 세원도 물론 이제 세원 같은 경우는 수소차이기도 하고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, 뭐 JNK 히터도 다시 한번 이 9,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기려고 뭔가 좀 시도가 되어지는 구간에 있고, 뭐 EM코리아도 마찬가지죠. 얘도 요 가격대를 넘어서면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. 풍국주정도 마찬가지고요. 흐름들이 전부 다 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SPO셀도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에 있고요. 수소차 쪽도 한번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며칠째 지금 연속으로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는 뭐 SK 바이오팜 관련주들인데, 이제는 관련주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바이오팜이 뭐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는 증권 뭐 본주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지만 기대감으로 상장하고 나서는 바이오팜의 움직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요. 물론 조금씩 이제 큰 틀은 비슷한데 뭐 완전히 막 바이오팜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면서 따라다닌다거나 하는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SK증권은 뭐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대에서 일단 지지는 이루어지고 있고요.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요걸로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 3일 동안 깨지 않고 유지해주고 있는 88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위로 충분히 뭐 슈팅이 나오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채워가든 상방 흐름으로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. 다만 지금 3일 동안 지지해주고 있는 880원을 깨는다면 요거는 일단은 대응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일단 머릿속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디스커버리랑 디스커버리는 반등이 나왔습니다. 다행이고요. 아무튼 이제 저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고가권에서 여기까지 이제 밀어놨는데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죽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기본적인 SK 관련주들의 이제 제 견해였기 때문에 일단 디스커버리는 오늘 양봉이 하나 뽑아졌고요. 여기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마감이 되고 흘러내리기보다는 뭐 음봉 뭐 이런 식으로 양봉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,
SK증권은 뭐 디스커버리나 케미칼에 비해서 반등이 아직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. 그렇게 보는 거고, SK케미칼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랑 흐름이 달라요. 얘는 이제 기관 수급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뭐 이런 테마 느낌의 성격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었고, 어느새 여기 전고점을 뚫고 마감이 되어지는 양봉이 출현했고요. 얘는 여기서 이 가격대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안착하고 상승 흐름이 한 번 정도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로 한진칼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. 아, 얘도 조금 접근 매수 타점을 계속해서 저도 노리고 있었는데 살짝 좀 놓쳤습니다. 어떻게 보면 얘도 좀 전형적으로 한번 방향 돌리는 양봉 뽑아 놓고 눌려놓고 다시 한번 흐름 바꿔놓는 양봉이 좀 출현을 했죠. 얘는 이제 이래 놓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살짝 하루 이틀 혹은 뭐 2, 3일 정도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하나 뽑아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에요.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